소개받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엄수정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발표 그 제목은 AI 시대 교사 전문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입니다. 넘겨주시면, 제 발표는 올해 정책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AI 시대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7월 30일 날 끝나니까 그 이후에 연구 보고서가 이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실 AI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세돌 알파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영역의 근간을 흔든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좀 같이 체감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 포시즌즈 호텔 대국장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세돌은 이미 1국을 내준 뒤였고 인간 바둑의 자존심을 짊어진 듯한 부담 속에서 알파고와 두 번째 대국을 이어가고 있었다. 36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는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바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알파고는 37수를 두었다. 그 수가 놓였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해설자들은 알파고가 잘못 둔 것이라고 여겼고 숙련된 바둑 기사들 역시 이를 나쁜 수라고 평가했다. 인간 기사라면 선택하지 않을 자리, 동일한 상황에서 인간이 둘 가능성이 1만 분의 1에 불과한 낯선 수였다. 그러나 알파고의 개발자들은 바로 그 독창적인 수에 흥분했다. 잠시 뒤 이세돌이 대국장으로 돌아왔고 그의 표정에는 짧은 충격이 스쳤다. 그러나 그 충격은 곧 미세한 감탄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는 한 수를 두는데 대체로 1, 2분 정도를 썼지만 알파고의 37수 앞에서는 12분 동안 멈춰 있었다. 결국 그는 이국에서도 패했다. 이 사건이 사실 알파고 이후 바둑계에서 일어난 이 변화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이게 단순히 인간이 AI에게 졌다는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고, 지금 여기서 요약해 놓은 건,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 정석. 그러니까 알파고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바둑의 정석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수에 대한 기준이 승률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완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모두가 AI 추천수를 학습하게 되면서 천재형 기사들, 그리고 노력형 기사들의 실력 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학습법 가운데서 암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래는 그 50수, 첫 50수 사이에 굉장히 본인의 특성, 개성이 나타나는데 이 50수까지는 전부 다 외워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법도 달라졌고 해설자, 전문가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 전문 그 기사들이, 바둑 기사들이 두는 수를 외부 사람들로는 읽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보통 해설자들은 떤 수가 좋은 수인지, 왜 여기다 뒀는지 뭐 이런 것들의 판단의 권위자의 역할을 했었다면 AI가 등장하고 나서 AI는 여기다 놓으면 어떤 승률인지를 단번에 숫자로 제시하기 때문에 해설자의 역할이 AI 판단의 해설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바뀐 거는 예술로서의 바둑을 스포츠로서의 바둑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기는 바둑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가치에 의해 추동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바둑의 질서와 문화, 그리고 바둑인의 삶을 굉장히 크게 뒤흔들었는데, 빅테크 기업, 여기서는 구글인데요. 구글은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바둑계가 감당해야 할 충격에는 무관심했죠. 이 바둑계의 사례가 되게 중요한 건 AI가 기존 질서 안에 편입돼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자체를 흔든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둑계의 먼저 온 이 미래,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AI라는 기술을, 그러니까 한 분야를 뒤흔든 이 AI라는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 저희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지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AI를 인격화, 인간화 하는 거랑은 정 거리가 먼 방향인데 AI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점입니다. 어, 우리가 쉽게 만나는 뭐 지렁이, 달팽이 이런 곤충들이 각자의 고유한 환경 세계를 가지는 것처럼 AI도 자신만의 환경 세계, 즉 움벨트라는 걸 지니는 고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가 인간과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AI가 학습하는 과정, 물론 개발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학습하고 작동하고 진화하는 이 과정에 언제나 인간이 개입되고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그 LLM이 그 학습하는 그래서 개발되는 과정들을 좀 놓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언어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고 그리고 토큰 간의 관계를 학습해서 다음번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뭔가를 생성해내는 거랑 AI라는 기술이 기계가 세계를 접속해서 이해해서 뭔가를 생성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하나를 강조하고 싶고요. 우선 AI는 세계를 몸으로 경험하거나 의미를 이해해서 답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속의 패턴, 그리고 관계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세계랑 접속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과정에는 인간이 굉장히 깊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스스로 학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지, 어떤 걸 제외할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중간중간에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합니다. 2023년 가디언이라는 그런 영국의 일간지에서 되게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챗GPT 학습 과정에 필요한 그런 유해 컨텐츠 분류 작업을 케냐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또는 너무 폭력적인 그런 유해 콘텐츠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케냐 노동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AI가 작동하고 진화하는 이 과정에 인간 노동자들, 그다음에 인간 개발자들이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AI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서 데이터와 인간의 활동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AI는 인간과 다른 움벨트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보시는 6가지 특징은 전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AI는 몸으로 세계를 익히고 경험하는 대신 데이터에 의존하고 효율성과 최적화를 최고 목표로 삼습니다. 그걸 추구하고 그리고 재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학습하고 갱신됩니다. 그리고 또 블랙박스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부 판단 과정을 완전히 알기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비물질적이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막대한 서버, 막대한 전력 그리고 많은 인간 노동이라는 그런 물질적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이 특징 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I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AI를 인간과 대립하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담론들은 이렇습니다. AI가 과연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또는 인간 교사는 AI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묻는데,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 인간의 판단,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하고 다시 거꾸로 인간의 사고, 글쓰기, 수업 준비, 평가 방식에 거꾸로 또 영향을 미칩니다. 또다시 인간은 AI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계속 주고받고 있는 이 피드백 구조 속에서 어,
많은 일들이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I가 낫냐, 인간이 낫냐, 누가 우월하냐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교육의 조건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논의를 학교 교육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이제 AI가 학교 교육의 새로운 조건으로서 이런 세 가지 로 유형화해서 앞으로 바뀔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알매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그런 충분한 사고 과정 없이도 정말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AI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움에 필요한 마찰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거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또는 실패의 경험, 우회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시 교육적으로 어떻게 구성해낼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주목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은 교사뿐만 아니라 AI한테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심지어 상담을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공간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형성되던 관계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학교는 타자를 만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동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는 굉장히 다른 타자를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질서와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기반 진단이라든지 예측,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계속 측정되고 예측되고 조기 개입되는 존재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지금의 수행 상태, 뭐 학습 속도라든지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될수록 학생들은 아직 그런 드러내지 않은 가능성, 우리 잠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잠재성을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관리와 예측의 대상, 그리고 조기 개입될 대상으로 이해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하나의 도구로 유입된다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조건으로 그 질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사 전문성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AI가 학교 교육의 새로운 조건이 되고 있다면 교사 전문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OECD, 유네스코, EU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기구 모두 AI 활용 기술 자체를 가장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OECD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교사의 정체성, 행위성,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이 흥미롭냐면 AI와의 그 교사 AI 코-에이전시, 그래서 공동행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일수록 교사는 변화의 그런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변화만 들어가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넘어서 교사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네스코는 인간 중심 가치와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더라도 교육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판단과 책임의 몫은 여전히 교사에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EU 역시 신뢰할 수 있는 AI, 비판적 판단, 윤리적 활용,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결국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AI 시대의 교사 전문성은 단순히 기존에 있던 역량의 하나로 딱 추가되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판단, 가치, 뭐 행위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새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모든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도 검토해봤고 선행연구도 검토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연구자랑 현장 교원이 결합해서 학습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들려드릴 얘기는 요 AI 공작단이라는 이름의 학습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교사 전문성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3차 워크숍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이 AI 공작단에서 총 4번의 워크숍이 있었고 각각의 워크숍에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3차 워크숍은 본격적으로 이제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이었고 워크숍에서 이제 각 워크숍마다 하나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3차 워크숍의 활동 제목은 가면무도회, 교사 되기, 기계 되기 라는 활동이었습니다. 왜 이 연구에서 이런 방식의 활동을 했는지 또는 이렇게 낯선 방식의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거나 손으로 만지는 제작 활동을 했는지는 나중에 연구 보고서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이 교사 되기, 기계 되기, 그러니까 가면무도회라는 이 활동에서 이 되기라는 개념을 활용했는데 되기는 들레즈와 가탈의 비커밍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커밍, 뭐로 되어감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AI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교사, 나를 탐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AI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교사로 되어가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문장을 이렇게 리본에 써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면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자체를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참여자들이 만든 문장을 하나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는 AI 시대 교사 전문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 특히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객관화된 언어로 남겨져 있어서 잘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이 문장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장을 하나하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교사다. 나는 말이 없는 교사다. 나는 멘탈 코치가 되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공감하는 교사다. 나는 바라보고 경청하는 교사 연구자다. 나는 알아보는 존재다. 나는 통찰하는 교사다. 나는 각자 또 함께 잘 살기를 추구하는 공생자다. 나는 끊임없이 변신하는 교사다. 나는 불친절한 교사다. 나는 거의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그 문장을 리본에 딱 써보고 가면을 제작하면서 가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활동을 매개로 AI 시대의 교사 전문성이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한 이 활동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가면 활동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참여자들이 AI 시대 교사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만 상상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가면 중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보자마자 메타몽이라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메타몽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변신하는 메타몽 같은 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완성된 전문가일 수 없고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학생들,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또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 나는 알아보는 존재다 라고 쓰여 있고 가운데 제3의 눈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AI가 만들어낸 자료의 오류를 식별해내는 것, 그 다음에 학생이 침묵을 보일 때 그 속에서 그게 무기력 때문인지 사유하는 중인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되게 그런 힘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학생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알아보는 능력이 AI 시대 더 중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한 선생님은 불친절한 교사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친절함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그게 굉장히 교육에서 어려운 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AI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보고 헤매고 질문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바로바로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학생이 생각할 여백,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가면들은 AI 시대 교사 전문성이 단순히 기술 숙련이 아니라 변화에 응답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식별해내는 것, 그 다음에 학생의 성장을 곁에서 지지하고 돌봐주는 것, 새로운 배움의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공작단 대화를 분석한 결과 AI 시대 교사 전문성을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국제기구 보고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식과 감흥입니다. AI 산출물에 대한 감시관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학습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학생의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로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 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과 여백입니다. AI의 즉각적인 응답과 대비되는 것으로 교사가 의도적으로 답을 유보하는 것.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학습에서의 마찰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와 돌봄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앞에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는 막 본격적으로 다뤄졌던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AI의 그런 확증 편향이 만든 거울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타자와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이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거울방은 뭐냐면, AI나 알고리즘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익숙한 관점, 이런 것만 되돌려주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이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설계와 조율입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설계한 다음에 교실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 거기에 자기의 몸을 맞춰서 조율하는 능력, 그래서 학생, 교사, AI, 자료, 과제, 교실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피면서 언제 개입할지, 언제 기다릴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판과 성찰이고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AI의 작동 원리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사회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과 교육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천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생성과 변형입니다. 계속 변화 속에 있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동료 교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것, 탐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까 메타몽처럼 변신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AI 시대 교사 전문성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끝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선 지금 잠정적인 교사 전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시대 교사 전문성이란 AI가 변화시키는 삶의 조건, 관계의 방식, 권력의 구조 속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인간적 관계를 돌보며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다른 존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문성은 교사 개인이 혼자 소유한 그런 고정된 역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생, 동료, 교사, 교육과정, 학교 문화, 정책, 기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사회 분위기까지 이 많은 것들이 얽힌 교육 생태계의 그런 관계와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사 전문성 지원이라고 할 때 어떤 역량 강화 연수만으로 국한돼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교사 개인 내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발현할 수 있고 배양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